2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월 21일 날 지금 이렇게 제 캘린더를 보니까 이날 이제 민주연구원장 취임하고 나서 당사에서 제가 유튜브 촬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하에 촬영하고 있냐 원장실에 그때 있다고 해서 만난 날이더라고. 네. 화요일 날 5월 21일 날 그때 가서 제가 이제 뭐 축하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일단 무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행원이 없대요. 그리고 당연히 운전기사도 없고 보좌관도 없고 네. 그냥 혼자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무급이 아니라 본인이 사양한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무급 자리가 아니라 봉급을 받지 않겠다. 네. 이제 봉급은 없는 거고 이제 활동비, 아니. 카드 이런 것은 받을 수 아니 있겠죠. 봉급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안 받겠다고 어떻게 한 거죠.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건.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양정철 그 전 원장이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게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네요. 뭘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지 몇 달만 월급을 못 받아도 사실은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 월급까지 안 받으면서 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좀 여유가 있답니다. 뭐 그건 앞으로 재산 신고를 해보면 알겠죠. 근데 네. 정청래 의원님 말씀 맞다나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무슨 과거 같은 그런 방식의 선거 개입을 모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최소한도 전국 흐름 그리고 총론적인 총선에 관한 국정원장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어드바이스 같은 것은 저는 분명히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고 또 그리고 향후에 그런 일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채널을 만들어서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해찬 당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민주연구원장은 선거를 지휘하는 데가 아니다. 공약을 개발하고 뭐 이런 데지. 그래서 이제 이해찬 당대표도 선거는 당에서 치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 교란 작전을 펼치려고 하는 건지 응? 국정원장을 만나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자. 이거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해찬 대표께서 그 선거는 당에서 치르는 거다. 네네.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로 따지면은 여의도 연구원, 네.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정청래 의원님 말씀 맞다나 공약도 개발하고 또 이슈에 대한 보고서도 만들고 또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런 것도 합니다만은 선거 때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 여론조사를 더 컷오프를 하는 것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소위 현역 물갈이를 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 그 민주연구원장이 선거에 관여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본인 말 맞다나 병창기지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반 병창기지가 아니라 힘 있는 병창기지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도 줄 잘 서라. 뭐 그런 선전포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바른미래당 이혜은 의원 같은 경우는 양 원장은 문정권의 비선 실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비선실세 네. 감별 전문가세요. 네. 비선 실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나는 그건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나 실세는 있는 거고요. 실세라는 거는 대통령하고 권력자하고 접근도가 쉬운 건 네네. 그리고 이제 신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뭐 비선 실세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비선은 이제 아니지 않나요? 공식 직책을 맡았잖아요. 네, 네. 민주연구원장을 맡아서 비선제는 빼고 이제는 비선을 네. 빼고 그러네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뭐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21대 나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된다.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비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식 직함을 맡고 네. 국회의원도 하고 하면서 대통령을 돕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양정철 비서관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이분이 대학 때는 이제 학부사 편집장도 하고 또 투쟁위원장 됐어요. 자민투 위원장도 하고. 근데 대학 때는 굉장히 용감무쌍했죠. 근데 요즘의 양정철 원장의 캐릭터가 뭘까? 저는 암중무색, 은인자중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보면은요, 쓰고 있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겸손합니다. 네. 인간에 대한 도리, 예의, 경우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나본 어른들 있잖아요. 네. 선배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도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네, 네. 그 제가 봐도 양정철 비서관이 정권 초기에는 바로 저런 스탠스를 취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행을 보면은 네. 뭔가 달라진 모습이 보인다. 민주연구원장은 우리도 여의도 연구원장과 마찬가지로 싱크탱크거든요. 네네. 싱크탱크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양정철 원장은 지금 민주연구원장을 싱크탱크가 아니라 이 액션탱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다 활동을 하는데 네. 뭐 저는 2인자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만은 네, 네. 보면은 정권에 2자, 3자 들어가는 분들은 꼭 얼마간 기간이 지나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가까이 갈수록 소위 그 양날의 칼과 같다. 그래서 처신을 잘하고 또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권한과 권력을 결국은 대통령이 뒤에 있다는 것이 큰 힘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믿고 과신하고 행동하면은 결과가 안 좋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하고 원내대표 선거 때 일부러 떨어졌잖아요, 원내대표. 2인자 되기 싫어가지고. 그만해. 아파. 저는 역대 정부에서 양정철 같은 경우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실세이면서 밖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네.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고 그러면서 2년을 넘게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일이고 네, 네. 제가 이제 글을 쓰다가 이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통합을 강조하고 그 극좌 극우를 배격하고 보수하고 저 진보가 같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책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이 건전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양정철 원장과 성훈 원장이 사실은 참여정부 때도 같이 근무를 했고 그리고 선거도 대선을 2번 같이 치렀고 또 둘이 개인적으로 지인 아니에요. 친한 사이고. 네. 그러면 2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못 만나서 아니 뭐 형님 만납시다. 뭐 저녁 식사 한번 합시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뭔가는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제가 그 국정원장들 잔혹사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네. 네. 그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15명의 국정원장이 있었는데 7분이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은 분이 2분. 또 김만복 원장은 중간에 사표를 내고 그래서 3분의 2가 정상적인 국정원장으로서의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국민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만남 자체는 전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서훈 원장의 또 개인적인 캐릭터를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정치 관여를 하고 있다는 뭐 자유한국당은 뭐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정치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분이 뭐냐면 1980년도에 이제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줄곧 대북 업무만 했어요. 이분이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반도 에너지국 캐도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2년간 북한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김정일 위원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또 많이 만난 사람,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거나 무슨 고위급 회담을 하면 항상 수행을 하고 배석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대북 업무만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북한 문제, 통일 문제 이런 데만 오로지 관심이 있지 국내 정치 공작, 뭐 총선 모의 이런 것은 할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국정원장이 아직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정보 자체가 얼마나 힘입니까? 아니, 국내 정보 수집을 안 한다니까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는 개입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모든 정부가 다.
이 정부에서도 과연 그걸 말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지금 들 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저는 그 양반이 굉장히 전문가고 차분하고 저 믿음직스럽고 그런 공무원이라서 뭐 나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대 교수일 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 주장은 시종일관 북한에서 그 천안함을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문제점을 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라도 너무 북한에 대해서 오랜 세월을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너무 친북 성향이 돼가지고 오히려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걸 볼 수도 있죠.